자, 오늘은 절대부등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게 어떻게 되지? 집합, 명제, 그리고 이 명제의 꼬다리에 절대부등식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집에는 명제라는 단원 하로 그냥 예하로 같이 섞여서 절대부등식 문제가 등장하는 문제집도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센수학이고, 또 어떤 책에서는 집합, 명제, 절대부등식 이렇게 3개 단원으로 끊어서 문제를 내놓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애가 약간은 독립적인 파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딱 누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냐면, 도형의 방정식에서 맨 마지막 단원인 도형의 이동 파트. 이 도형의 이동 파트가 점, 직선, 원을 배운 다음에 그걸 쓰기 위해서 배우는 단원이기도 하지만 그거 3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앞으로 이후에 배울 모든 함수와 모든 그래프, 모든 도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약간 별도 취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니트라고 불러요. 유니트. 유니트. 그러니까 해병대 안에 유니트로 UDT라는 그 부대가 따로 있지. 그 해병대 인원들을 뽑아가 해군인가? 해병대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특별히 차출해. 막 이런 애들을 막 차출해. 유도 몇 단이야? 뭐 태권도 몇 단이야? 해갖고. 그래서 걔네를 특수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안에서도 해병대들이 뭐 어디를 이렇게 싸우러 간다 그러면 UDT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보트 타고 막 밤에 들어가서 적진의 중요한 부분을 폭파하고 돌아온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유니트 단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부등식이나 도형의 이동 같은 게 그런 유니트에 해당한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부등식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름이 절대부등식이냐? 말 그대로 우리 명제 배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x가 3보다 크다라고 하면 당장 이 x가 뭐가 들어갈 건데 그 상황에 따라 얘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자가 붙으면 뭐냐면 여기 네가 얼마를 넣어도 이 부등호는 항상 성립해, 이런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참인 거죠. 뭐 그런 사례가 뭐가 있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늘 원리 원칙은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실수요, 실수. 실수. 가우스가 허수를 제한하기 전까지 실수의 제곱을 하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고. 실수는 제곱하면 언제나 양수가 돼요. 양수가 되고 딱 한순간 스스로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하죠. 요 한 가지 원리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실수의 경우에는 당연히 제곱을 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원정이 또 선생님이 얘기를 시작했지, 너. 저렇게 졸린 눈을 해가지고 티미하게 들은 다음에 나중에 다 모르겠다고 다시 보고. 집중해 들어봐. 실수야, 이 안이. 그리고 그 실수를 제곱하면 언제나 0보다 크다. 이 자체가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런데 이거 참이지? 그럼 다시 내려오는 거야. 이거 전개해보면 A, 그리고 루트 B 제곱하면 B, 그리고 두 개 가운데에서 루트 A, 루트 B인데 합치면 루트 AB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동치 변환한 게 얘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A 더하기 B의 이 등호의 양변에 2 루트 AB를 더해주면 이렇게 해서 2 루트 AB, 이게 동치 변형. 여기서 참이니까 여기서 참이고 여기서 참이에요. 동치 변형 이거. 그럼 2를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겠지? A 더하기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최종 결론을 보면 여기서 출발을 한 거지만, 이 원리에서 출발을 한 거지만 최종 모습에는 완전 제곱식의, 즉 실수의 제곱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죠.
요런 결과를 갖다가 절대부등식이라고 쓰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A가 양수고 B가 양수. 왜냐면 루트 안에 숫자를 넣어야 되니까 그 숫자가 실수이려면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전제를 깔고 이 부등식은 언제나 참이 된다. 기원은 얘였지만 이 왼쪽을 산술평균이라 부르고 이 오른쪽을 기하평균이라 불러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에는 늘 이쪽 방향의 부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고.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실수의 제곱이 0이 되는 한순간이 있어요. 는 0이 되는 한순간이 있어요. 그 한순간은 뭐냐면 스스로가 0일 때. 그럼 여기로 내려오면 이 스스로가 0일 때. 그럼 스스로가 0이 되는 이 등호 성립의 조건이 뭐냐?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예. 그럼 루트 A와 루트 B가 같다는 건 A와 B가 서로 같다는 얘기겠지. 근데 여기에는 그 등호 성립의 조건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달아주는 거지. 단 A 이퀄 B일 때 예? 등호 성립한다. 이렇게. 그래서 전제, 본부등식, 예, 그리고 단서. 전제, 본부등식, 단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한 절대부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코시와 슈바르츠가 이제 같이 공동 연구 개발하여 만들어낸 비슷한 절대부등식이 있다. 그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어때? a, b, x, y가 모두 실수일 때 이걸 전제로 요렇게 제곱해서 합한 합과 요렇게 제곱해서 더한 합의 곱은 항상 크더라. 뭐냐면 얘네들 각각을 원소를 하나씩 빼내서 ax 더하기 by 한 것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더라. 이거 증명해 보시오 그러면 둘이 그냥 넘겨서 빼면 돼요. 넘겨서 빼면 완전 제곱식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에서 출발한 내용인데 이 결과를 보면 그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특히나 이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는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단하고 a분의 x 이퀄 b분의 y가 서로 한마디로 비율이 같을 때 a와 x, b와 y가 비율이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단서를 하나 기억해둬야 돼요. 전제, 본부등식, 단서 이렇게. 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절대부등식에서 쓰인다라고 이제 뭐 아주 흔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책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자, 이 두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네, 계속 얘기하지만 산술 기하 평균은 우리가 요따위 내용을 이런 간단한 수식을 기억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언제 써야 될지를 몰라서 못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황이라고 그러지.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는 정황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정황이란 양수 조건, 양수 조건 1번. 그래서 양수 xy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의심을. 두 번째, 역수 관계. 그건 무슨 말이냐면 x와 y분의 2가 서로 역수 관계인 게 아니고 저거를 전개해 보면 얘네 둘을 곱했을 때 xy가 나오고요. 끝에 두 개를 곱했을 때 xy분의 16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는 요렇게 둘이 곱해지면서 더하기 2가 되고,
요렇게 둘이 곱해지면서 더하기 8이 돼서 10이라는 상수가 그냥 딸려 붙어 있는 거지. 이때 역수관계가 보이는 거라고. 왜 역수라고 안 하고 역수관계라고 하느냐? x의 y의 역수는 xy 분의 1이지. xy 분의 16이 아니고. 근데 여기 딸려있는, 여기도 딸려있는 이런 상수들, 실수배들은 문제가 없고, 변수 간에 역수관계가 주어졌을 때, 잠깐만, 이거 산술계합 평균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마지막 마침표가 뭐냐면, 질문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에 대한 질문인가. 그러면 이제 마침표가 딱 찍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y equal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맞네. 최소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다 대고 산술기압 평균을 쓸 거예요. 이 뒤에 있는 10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동치 변형으로 같이 따라오면 됩니다. 이 10은 신경 쓰, 여기서 지워지면 여기서도 지워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얘네 두 녀석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산술기압 평균의 a와 b라고 보시면 돼요. 이 2는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거니까 A와 B를 각각 얘와 얘라고 보시면 오른쪽에는 그러면 2배의 루트 XY 곱하기 XY분의 16 이러면 왜 산술기압 평균을 쓸 때 역수관계가 필요했었나가 밝혀지는 순간이지. 이쪽에서는 더했지만 루트 안에서는 서로 곱할 거기 때문에 곱하면서 변수가 사라지면 오른쪽에 상수가 남아요. 상수가 남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자체가 절대부등식인데 이 xy에 무슨 생 지랄을 해도 이 부등호는 언제나 18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가 가장 작아질 수 있는 순간이 18이다. 이런 얘기. 최소값은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xy가 얼마일 때요 라고 했는데 최소값이 18이 된다는 건 이 부등호가 요거는 소용없고 요게 성립했다는 소리잖아요. 등호가 성립하는 그 단서가 뭐였었냐면 a equal b일 때 등호 성립이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xy와 xy분의 16이 서로 같을 때 얘가 A라는 덩어리고 얘가 B라는 덩어리일 때 A equal B일 때 라고. 그러면 올라가면 XY의 제곱이 16이고 XY 모두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음수의 곱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일 때 이 등호가 성립하게 된다. 4일 때 등호가 성립하게 된다. 이제 요런 구조의 문제예요. 일단 제일 쉬운 거. 그 아래 문제 하나 볼게요. 이런 거 이제 주의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헷갈림을 없게 하려고 이걸 마이너스로 걸어놨는데 이거 플러스로 질문 많이 합니다. A 더하기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산술기압 평균을 잘못 이해한 많은 친구들이 이런 짓을 해요. A 더하기 A분의 1. 한 문자의 역수관계다. 이거 산술기압 평균으로 하면 1 이렇게. 그리고 A 더하기 A분의 4이다. 역수관계다. 그럼 이거 산술기압 평균으로 하면 루트 4.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좌변은 제가 원한 식이 되고 A 더하기 A분의 4 그리고 우변은 2 곱하기 4니까 8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은 8입니다. 이렇게 많이 풀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푸는 답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푸는 답도 있다고. 다른 거 하나 볼게요. 그 문제가 있으려나?
페이지에 있었냐? 아, 저기 있네. 지금 이 수업의 잔상을 오래 남겨야 돼, 얘들아. 잘 봐요.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질문을 할 때 b분의 a 더하기 c분의 b 요것만 하나 뗀 다음에 이놈의 산술 기하 평균 2루트 c분의 a 삐삐 지워지고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c분의 b 더하기 a분의 c는 2루트 cc 지워지고 a분의 b 그 다음에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는 2루트 aa 지워지고 b분의 c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곱하면 왼쪽에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곱은 이 질문이고 부등호 이렇게 한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이고 루트 안에서 c분의 a가 있고 a분의 b가 있고 b분의 c가 있어서 aa, bb, cc 지웠더니 1 되더라. 그래서 인마의 최소값이 8이다. 맞아요, 이거. 이 풀이가 맞다고.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된다고. 그러면 행위가 틀린 게 아니네. 그지? 행위가 틀린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 1개짜리에서 이 등호 성립의 요건이 이 더하는 두 덩어리가 서로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등호의 성립 조건은 a 이퀄 a분의 1이고 이 등호 성립의 조건은 a 이퀄 a분의 4인 거야. 올리면 a제곱은 1이고 그래서 이때 a는 1이어야 하고 이 올리면 a제곱은 4라서 이때 a는 2여야 해요. a라는 아이가 1이면서 동시에 2일 수 없는 거라고. 알겠어요? 1이면서 동시에 2일 수 없는 거야. 한마디로 이 두 개를 곱했지만 이 두 개의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는 순간에 a를 만들 수 없다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런 풀이를 하면 안 되고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얘를 전개하여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4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한 다음 이 둘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a제곱 a제곱분의 4 더하기 5 해주시고요. 예, 그 결과가 9입니다. 아시겠어요? 9.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8이 아니라 9고요. 9고 그때의 a 값은 a제곱 이퀄 a제곱 분의 4와 같을 때, 즉 a 4승이 4와 같을 때 a제곱은 2와 같을 때 a는 루트 2일 때예요. 아시겠어요? 전부 다 양수기 때문에 뭐 그냥 타고 내려오면 됩니다. a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루트 2일 때 최소값 9가 얘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다 이런 얘기야.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얘는 왜 되냐? 얘는 이 등호 성립의 조건이 b분의 a 이퀄 c분의 b일 때 그리고 이 등호 성립의 조건이 c분의 b 이퀄 a분의 c일 때 a분의 c일 때 그러면 요걸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죠?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죠. 예, 그냥 a와 b와 c가 서로 같으면 됩니다. a, b, c가 서로 같으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a 이퀄 b 이퀄 c일 때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고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고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니까 8 되는 거 문제 없잖아. 예, 그 값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써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산술기하 평균에 주의할 점이다 이게. 어? 주의할 점. 그리고 뭐 이런 거 형태를 내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역수관계라는 게 그렇게 내 눈에 쏙 들어오는 역수관계가 아니고요. 얘처럼 이렇게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a, b, c가 대등하게 있는데 여기는 a분의 1과 b 더하기 c분의 1이라면 요거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렇게와 이렇게, 이렇게 전개를 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전개를 하면 1이고 요렇게 전개를 하면 B 더하기 C분의 A이고 요렇게 전개를 하면 A분의 B 더하기 C고 요렇게 전개를 하면 1이라서 이 둘 역수관계 맞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이 둘 역수관계 맞지 않냐. 비슷하게 요거는 이제 교과과정 외의 이야기인데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게 너희들이 배운 평균이 2개짜리 밖에 없고 그리고 2개짜리의 기하 평균도 루트밖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이렇지 아니에요. 일반화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를 더했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이게 산술 평균이고요. 3개를 곱했다라고 하면 이제 2학년 때 배우겠지만 세제곱근을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기하 평균이 됩니다. 4개짜리는 4승근이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아까 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2a 더하기 a제곱분의 1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2a 더하기 잠깐만 이거는 역수관계가 아니라서 어차피 이쪽 루트 안에서 뭐가 지워지질 않는데요? 이럴 수 있지. 예,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얘를 a 더하기 a제곱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a를 a 더하기 a로 분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a 곱하기 a 제곱분의 1이 돼서 지워집니다. 예. 그리고 뭐 눈치상 보면 알겠지만 원래 1이라는 애는 매우 독특해서 루트를 씌워도 1이고 3승근 루트 1을 씌워도 1이고 4승근 루트 1을 씌워도 1이에요. 예. 그러니까 질문이 이게 뭘 4제곱하면 1이 돼 이 질문이거든. 4제곱해서 1 되는 애가 1밖에 더 있어. 실수로는. 그래서 요게 얼마건 간에 여기 내부가 1이 됐기 때문에 1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최소값이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3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의 용처와 사용 그 방식을 어떤 이렇게 머릿속에 고착시켜버리면 안 된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이 최소값을 갑자기 왜 물어? 난 이거 그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센스라고 해요. 센스. 역수관계가 아니야? 그럼 역수관계를 만들지 뭐 이렇게.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분모에 있는 애를 내 맘대로 조작하고 건드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분자에 있는 부분 9x를 더하기 9를 한 다음에 뒤에서 빼기 9를 하는 방식으로 건드렸어요. 그러면 얘는 2 루트 9x 플러스 1, x 플러스 1분의 9는 되잖아 일단.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9는 이렇게 동치변형처럼 따라오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고 9이 18 빼기 9는 9. 최소값은 9 맞아요. 이렇게. 이해. 잘 봤어. 9, 80일 아니야? 루트 씌우면 9, 9, 2, 18, 18 빼기 9 맞잖아. 왜? 그리고 뭐 언제 그때 x값이 얼마냐 그럼 얘네 둘이 같을 때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이 제곱이 1일 때 그죠? 그러면 x는 0일 때 0이 갑자기 왜 나와요? 마이너스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그랬거든. 그런 이야기.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려면
그런 센스를 발휘하면 된다 라는 얘기고요.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얘기해 볼까요? 아, 이것도 있다. 이것도 안 배우면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거는 안 배워도 풀 수 있긴 한데, 고민해 본 적 있나? A 더하기 B가 4일 때 A 분의 1 더하기 B 분의 1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이 질문. 근데 여기 개수가 똑같거나 여기 개수가 똑같으면 이게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좋아, 뭐 다 이뤄서. 이거 원본 풀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해라고 할게요. 제가 정해. 어떻게 하냐면 4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풀 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내가 그 대상에다가 4를 곱했어요. 다분히 의도가 있는 행동이죠. 이거 어떤 의도가 있느냐, 4 대신에 A 더하기 B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A 더하기 B가 4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뒤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건 동치 변형 맞잖아요. 내가 구하고 싶은 최소값 대상에다가 4를 곱한 게 A 더하기 B를 곱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하는 것도 동치 변형의 일부기 때문에 요렇게 전개를 하면 B분의 A가 나오고, 요렇게 전개를 하면 A분의 B, 즉 역수관계가 등장을 하고, 얘랑 곱한 건 1, 얘랑 곱한 건 1이기 때문에 뒤에 더하기 2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자체로만 보면 양수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산술기하평균의 절대부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안 낼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2루트 B분의 A 곱하기 A분의 B 더하기 2, 어차피 1이고요. 그래서 4다, 이렇게요. 4다. 근데 최소값이 진짜로 4가 아니고, 제일 처음 시작을 보면 결국 이 부등호랑 연결된 출발은 4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4를 나눠주기만 하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1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푸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떠올리긴 어려워요, 시험 중에. 여기서 역수관계를, 숫자가 있는 애를 문자로 바꾼 다음에 역수관계를 만들어내서 산술기하평균을 쓰겠다라는 발상이거든. 그러니 이거는 누군가에게 한번 배워야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으로 주로 잘 나오긴 하는데,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헷갈려 할 일은 거의 없다. 뭐부터 해볼까? 헷갈려 할 일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랬죠? 원과 직선 관계 생각하시면 딱 돼요. 원, 직선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원이라는 말도 좀 상징에 가까운데, x제곱, y제곱 이런 원 떠오르잖아. 원이 떠오르잖아. 그리고 2x 더하기 3y 그러면 직선이 떠오르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원과 직선. 근데 요게 진짜 원이 아니고 뭐 2x제곱이나 4y제곱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x제곱, y제곱이 등장한다는 상징이 중요한 거지 꼭 원이 아니어도 돼. 그래서 이런 애가 등장을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이렇게 써. 그리고 산술기하평균을 이렇게, 산술기하평균이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폼을 마련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2x 더하기 3y가 여기 등장했으면 좋겠지? 이게 2x와 3y가 되려면 여기에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지, 2의 제곱과 3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자체로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한. 그리고 나서 여기가 14, 그죠? 14냐? 13, 이쪽이 13,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52라고 그랬고, 52, 예, 숫자를 대체해서 넣어주면 결과적으로는 2x 더하기 3y의 제곱이 요런 관계를 갖게 된다. 이것도 멍청하게 또 50이랑 13이랑 곱하지 마세요. 여기가 제곱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52를 13 곱하기 4로 바꾸는 거죠. 13 곱하기 4로 바꾸면 얘는 1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즉 26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둘이 곱하잖아? 그럼 커다란 네 자리 숫자가 나오는데 그 네 자리 숫자가 26의 제곱인 걸 알아내려면 다시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삽질이잖아, 그거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일 때는 그럴 리 없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이렇게 인수를 찾아서 하나씩 보내는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2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26에서 플러스 26 사이 값이 되고, 최대값은 얼마냐? 26. 그때의 xy는 얼마냐? 라고 하면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분의 예, 2분의 x, 예분의 예, 3분의 y가 서로 같다. 이렇게. 예, 이등식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x는 3분의 2y 이런 게 가능하죠. 예, 그걸 요런 데다가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방정식을 푸시면 x가 얼마, y가 얼마가 각각 나오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랑 그런 거고, 아까도 산술기하 평균에 3개짜리 있다고 그랬죠? 아이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엔 없겠냐? 있지?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더 쉬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하나씩 빼서 곱한, 수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나씩 빼서 곱하는 행동을 성분곱의 합이라고 불러요. 예, 성분곱의 합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라면 여기서 하나를 늘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럼 저쪽 가서도 하나가 늘면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하나가 늘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같은 패턴을 생각해 보시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전체제곱 이런 게 가능합니다.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 늘리기니까. 하나 늘리기니까. 여기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봤어요. x제곱, y제곱, z제곱이고 저기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z길래 이게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된다 라는 그런 스토리. 원과 직선 얘기 나오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린다. 실제로 원직선 문제로 풀어도 돼요. 실제로도 원직선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좋아요. 그러면 절대부등식 이거 말고도 느낌 보면 알겠지만 훨씬 더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 감이 떨어지지 않게 중간중간 계속 문제를 봐주는 게 중요해요. 적어도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나중엔 까먹더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일단 절대부등식은 마칠게요.